면접 보죠. 자, 이제 면접 얘기 이제 해보려고 해요. 예, 면접 얘기하는데, 학교가 공고가 뜨고 지금 한 열흘 정도 줍니다. 열흘 정도 시간을 주는데, 1월달, 2월달 되면은요, 공고 기간 점점 짧아져요. 네, 7일도 막 짧아집니다. 막, 선생님 급하니까. 그리고, 7일 공고 나오고 나서 면접을 막 3, 4일 만에 보죠. 예, 그리고 나서 3일 이후에 뭐, 서류 심사 끝나서 3일 후에 본다던가, 하고 난 아니면 그 다음날, 면접 보고, 아니, 그 결과 나오고, 면접 결과 나오고, 뽑고 나서 채용 신청 없어서 당장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바쁘세요, 여러분. 그래서 채용 신청 검사서도 미리미리 예, 좀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음, 자, 이제 1부를 마치고요. 이제 2부 면접입니다. 이 면접만 하더라도 사실 한두 시간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모의 면접을 해볼까라는 생각도 해봤었어요. 선생님 한번 모셔다 놓고 예, 한번 해볼까. 어제 제가 그 했었던 1분 저의 그 1분 스피치 자기소개가 대박이었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 별것도 아닌데 예. 말씀을 드리지만 면접은 을 할 때요. 첫 번째 들어오자마자 뭐 저도 마찬가지고 학교 갈 때마다 똑같아요. 포맷은 똑같습니다. 한 3명에서 뭐 많게 5명까지도 앉히는 요즘은 5명까지도 앉혀놓지 않습니다. 이제 그 비딩을 한 3번 정도 앉혀놓고서 비딩을 하는데 한 분한테 5분? 뭐 5분도 아니죠. 뭐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은 면접을 좀 더 집중하는 데는 한 10분? 예, 짧게는 뭐 5분 안에 정말 다 끝나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3명 중에 가장 크게 웃고요. 가장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뽑힙니다. 신기하신 거 없으세요? 네. 자, 이제부터 면접에 관한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청바지 절대 불가입니다. 운동화 절대 불가입니다. 노스페이스 잠바 이건 안 됩니다. 까만 거 막 둘러치고 막 모자 쓰고 가고 막 이거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정자 학교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곳이잖아요. 그리고 외모와 어떤 옷차림이 그 사람의 첫인상을 좌지우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딱 들어갈 때 오면서 생글생글 웃는 분들 계세요. 막 자신있게, 예, 혼자 막 오바면서 웃으시면서 가면서 막 인사하는 시간도 아니면 안녕하세요. 막 혼자 막 딱 눈에 뜨거든요. 띄어요. 물론 옆에 있는 2명이 쟤 뭐야?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띄입니다. 예, 긴장 막 하면서 막 걸음걸이서부터 막 긴장되어 있는 분들, 막 긴장하고, 야, 우리 이 자리를 굉장히 긴장을 해서 들어오나 보네? 그래서 어떡하라고. 애들도 저렇게 가르칠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긴장하지 마세요. 네. 마음가짐 첫 번째. 내가 3명, 50대 1을 뚫고 왔는데 서류 면접. 내가 이 옆에 있는 2명을 못 이기겠어? 이런 자신감. 네. 뻔뻔한가 다른 겁니다. 뻔뻔하게 막 하면서. 제가 경력이 이렇고요. 네. 말 짧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재수없어요. 네, 안 뽑습니다. 교재, 교구 준비해 가세요. 어떤 분들 판넬도 준비해 가거든요, 요즘. 막 판넬도 준비해 가서 하는데, 오바 아니야? 라고 하시면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판넬 준비해 가세요. 이렇게, 그 큰 판넬이 아니라 요만큼 이제 A4인가요? A4 정도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수업할지에 관한 뭐 이렇게 하고 교재는 이렇게 합니다. 간단하게 하면 교재는 이렇게 제가 쓸 거고요. 제 수업은 이렇습니다. 이런 포트폴리오 만들잖아요. 제안서 만들잖아요. 그 내용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하는 거, 재수없어 떨어뜨린 데도 있겠지만, 저라면 그분 뽑겠어요. 네. 막 한복 입고 가는 거, 막 난타 하시는 분도 한복 입고, 구학하시는 분도 한복 입고 가는 거 같은데 모르겠는데, 그거는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판넬 정도 이렇게 준비해 가는 거,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밝게 웃으면서, 저 정말 해보겠습니다. 저 정말 준비 잘 되어 있거든요. 정말 저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예. 물론 경력 없습니다. 경력 없다는 얘기조차도 하지 마세요. 예. 하지만 자신 있습니다. 예. 하지만이라는 부정적인 단어 아예 쓰지 마세요. 단호하게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떨어지면 쥐들이 손해지. 이런 마음 갖고 가세요. 아니, 저 같은 사람을 떨어뜨려요? 이런 마음 가지고 가세요. 어떻게 하면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 갖지도 마십시오. 분명히 여러분 됩니다. 특히 이 방송 보시는 지금 현재 60분이 넘네요. 60명이 좀 넘게 보시는 것 같은데, 60명이 보시나요? 지금 몇 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몇 분, 네, 65분. 어제보다 무려 한 20분 정도가 더 보시네요. 네, 이 분 보시는 분들 반드시 변적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들. 대박 나십시오. 자, 제가 그래도 제 눈은 보여드리려고, 이게 10개인데요. 뭐 10개 이상이 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질문은요, 이 10개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중에 뭐 한두 개 정도 더 추가될까요? 근데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고요. 네. 첫 번째, 자기소개입니다. 어제도 제가 자기소개 스피치를 했는데 1분 하거든요. 짧게 자기소개하세요 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정말 짧게 하면 안 돼요. 저 유청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리 더더더 떨면서, 손 더더더 떨면서. 그러면 안 돼요. 네. 어떻게 하라고 어제 말씀드린 거 어제 보셨죠? 네,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있게 된 거는 너무 영광이고,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유청입니다. 저는 어느 대학을 졸업을 했고, 무슨 과를 수료했습니다. 무슨 대학에 무슨 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저는 요리공사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격증을 땄고, 어떠한 학교에서 또는 어떠한 세미나나 어떠한 그 교육을 통해서 요리 강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저는 단순한 요리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요리사를 꿈꾸는 아이들을 키워주기 위해서 요리에 관한 다양한 이론과 그리고 다양한 문화 또한 다양한 체험까지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했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가장 아이들에게 많은 꿈과 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요리 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강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끝. 그게 마지막. 이런 얘기들을 한 1분 정도 하게 되면, 이 사람 참 준비 잘 되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라면. 제가 그 면접을 굉장히 많은 분을 보지 않았겠어요. 맞아봤는데 와서 1분 자기소개하세요 그러면 자기소개요?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무조건 땡입니다. 뭐 저는 장난하려고 들어왔나? 이 정도도 준비 안 된 사람이 왔나? 괜히 기분 나빠요. 그리고 뭐 자기소개, 1900 몇십 년도에 태어나 어르신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얘기 듣자고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잖아. 내가 방과후 강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됐는지를 얘기하기도 부족한 시간에 몇 년 몇 월 며칠 날 뭐 별자리 보자는 것도 아니고 내 궁합 보자는 것도 아닌데 그런 얘기 뭐하러 해. 그리고 말하는 인상만 봐도요, 여러분, 인터뷰를 많이 하신 분들은요, 그분이 어떠한 좋은 가정에서 어떠한 부모님 밑에 태어났는지 알아요. 그런 얘기 하실 필요 없어요. 네, 아셨죠? 내가 방과후 강사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전공과 어떠한 준비가 되었는지, 자격을 했는지,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경험입니다. 경력입니다. 두 가지 다 얘기하세요. 를 얘기하라는 거죠. 시연입니다. 시연해보라고 하는데 요즘 계속 말씀드린 시연하라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 공고 안에 시연하라는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그 시연이 아니에요. 시연은 최소 10분에서 20분 시키죠. 5분 동안 뭔 시연을 해요? 허리에 손? 뭐 아침 인사? 들어오자마자 그런 시연이 아니고요. 제 수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제 수업은 들어오자마자 제 수업은 전 수업에 관한 부분을 아이들과 함께 나눠서 다시 복습을 하고요. 오늘 배울 수업에 관한 부분을 간단하게 5분 동안 스피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배울 것에 관한 오늘 배울 그 수업을 강의를 제가 10분 정도 진행을 하고 15분 정도는 아이들이 모듈형, 발표형 그리고 프로젝트 수업으로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수업이 끝나게 되면은 아이들이 10분 동안 발표를 하게 되고 발표한 아이들에게 대해서 그 발표를 하는 그 내용에 관한 부분은 아이들이 직접 토론하게 하는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는 수업에 관한 부분을 간단하게 쭉 나열하는 것이
아마 수업에 관한 시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세 번째. 본인의 수업의 방향, 방법 뭐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건 사실 수업의 강점이 뭐예요? 수업의 차별성이 뭐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버벅거려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요리 대박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요리 저 정말 잘하거든요. 과학 빠르게 뭐 할 겁니다.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업체에서 맨날 배운 거, 뭐 업체에서 한 거 뭐 잘 전달할 겁니다. 이렇게 하시진 당연히 안 하겠죠. 결국 본인의 방향이라는 것, 장점이라고 하는 것이 어제서부터 얘기했지만 자기소개서와 제안서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안서, 뭐 이런 거 만들어야 돼요 라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서류나 글로 정리되지 못한 내용을 말로 표현한다?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면접을 통과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내가 정말 수업을 잘하기 위해서라도 내 수업의 방향, 내 수업의 장점, 나만의 차별화가 정리되어야 되고요. 그 정리가 바로 제안서와 자기소개서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자기소개서도 엉뚱한 정말 여러분들의 진짜 성격이 좋습니다. 전 성격이 못됐는데요. 이렇게 적으라는 게 아니라 내 수업에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특기사항도 내 교수법이 어떠한 장점과 차별화가 있는지를 적어내라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 내 것에 관한 부분을 만들어내는 것을 정리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면접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면접이 통과되고 나서 수업을 실제 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당장 여러분의 면접 안에서 당신의 그러면 수업의 차별화가 뭔데요? 장점이 뭐예요? 경쟁력이 뭔데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거기에 대답하셔야 돼요. 나의 수업은 아이들이 참여하는 수업입니다. 나의 수업은 아이들이 협동하는 수업입니다. 프로젝트 수업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모델 형식으로 해서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들끼리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끔 하고, 그것을 글로 표현하고 발표할 수 있게끔 만들 겁니다. 물론 일부 아이들은 그런 부분에서 소홀할 수 있고 또한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 그런 교수법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각과 그리고 발표를 만들어낼 수 있게끔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듣고 싶은 겁니다. 죄송합니다. 네 번째, 핵심이죠. 예. 대부분 그렇게 보죠. 경력이 없는데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라고 물어보죠. 오늘도 선생님 한 분 저희 카페에 바로 전에 카페에 면접은 보러 갔는데 경력이 없는데 이거 되겠어요? 라는 대답을 들었는데, 그래서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시는데, 경력이 없는데 이거 되겠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글쎄 말입니다. 경력이 없는데 저도 걱정이네요. 그렇지 않아도 걱정했는데 꼭 집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절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경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경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조차도 하지 마세요. 그 안 좋은 얘기는 동의어를 반복조차도 하지 마세요. 선생님 그 질문하실 때 그분 딱 쳐다보고요. 저는 경험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정말 잘 가르칠 수 있는 경험을 저는 대학교 때, 그리고 제가 학교 몇 년서부터 몇 년까지, 그리고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쳐본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한 저는 끊임없이 선생님들과 함께 모든 형식으로 세미나를 통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관한 부분을 늘상 고민해왔고 세미나를 통해서 알아왔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는 재능 기부를 해왔고 어느 단체에 가서 아이들을 접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전 끊임없이 가져왔습니다. 특히나 저는 아이들을 키워본 사람이고, 따라서 저희 자녀를 키우듯이 저는 우리 아이들을 정말 최고의 요리사, 최고의 과학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볼 수 있다고 전 자부합니다. 한번 맡겨봐 주십시오 선생님 라고 그냥 말씀해 보세요. 아니 경력이 없다고 저는 그걸 반박하듯 경력이 없는데요, 그런데 불구하고 저는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렇게 말려드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것이 정말 제가 경력이 없어서 뽑지 못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면접에 부르지 않는 거고요. 면접에서 왜 경력이 없습니까? 라고 물은다면 그 사람에게는 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위해서 당신을 뽑을 수 있는 이유가 뭐야? 라는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싶은데 그 얘기를 하지 않아. 버벅거려. 그럼 뽑지 않는 거죠. 경력이 없는 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경력이 아니라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무슨 말씀 드렸어요? 경력란이 비어 있다고 한다면 경험을 채우라고 말씀드렸죠. 경험 있잖아요. 그 경험을 채우세요. 아셨죠? 자, 산만한 아이 대처법. 어제도 저희 채팅에 저희 Q&A 할 때 얘기하셨죠. 산만한 아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뻔한 대답이죠. 우리 누구나 알아요. 누구나 하는 대답이지만 뻔한 대답을 원하는 거예요. 네, 우리 아이 산만한 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아이 제가 조금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그 아이가 단지 배우는 아이가 아니라 저와 함께 수업을 진행하는 아이인 것처럼 하여 제가 그 아이에게 수업에 책임감을 줄 수 있는 반장으로 뽑거나 저와 함께 수업을 할 수 있게끔 제가 만들 거고요. 그 아이가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끔 수업 전에 또는 수업 이후에 5분에서 10분 정도 특별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나 더 산만한 아이가 있거나 수업을 방해하게 된다면 학교에 있는 코디네이터 선생님이나 또는 담임 선생님과 협의를 해서 조금 더 아이가 집중할 수 있게끔 제가 조언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뻔한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10년 이상, 20년, 30년, 20년 이상을 아이들이 가르쳐 보셨던 교감 선생님 그 자리에 앉아 계시겠죠? 그분도 모르시는데 여러분에게 뭔가 새로운 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야 이 면접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서류 심사가 통과가 됐다. 이 자리에서 온 사람들은 내가 당신을 뽑는 이유를 나한테 대라는 거야. 획기적인 무엇인가가 아니라 너만의, 당신만의 차별성, 당신만의 준비성을 보겠다는 거거든요. 말이 멈추지 않게끔 하시면 돼요. 효과적인 수업 방안이 뭔가요? 라고 물어봐요. 예. 그것을 위해 있었던 본인의 수업의 방향과 방법이 뭐예요? 라고 하는 건 똑같아요. 당신만의 차별성, 당신만의 색깔이 뭐냐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뭐야? 아까도 말씀드렸죠. 뻔한 대답이지만 서류로서 당연히 제안서와 그리고 자기소개서에도 준비가 되어야 되겠지만 첫 번째 그 안에 또 더 중요한 건 교육적 목표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의 교육적 목표. 나만의 교육의 목표가 뭔가. 생각해 보셨나요? 어제 말씀드렸죠. 방과후 강사가 되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라고. 첫 번째가 왜 방과후 강사인가? 질문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질문 중에 교육자이냐 알바냐? 교육자이냐 알바냐? 세 번째 질문이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거냐 이런 질문이었는데 교육자이냐 그리고 정말 나에게 맞느냐라는 얘기의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 스스로 얻으셨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두 번째 얻으셔야 될 것은 그럼 나는 어떤 교육적 목표를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것에 관한 질문이 내 안에 해답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10명인데 4명이 됐어요. 1시간 동안 가야 됩니다. 차비도 안 나와요. 월 얼마인가? 4명이면 한 12만원 받으면서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뭐로 버텨내실 거예요? 더 나은 학교가 더 생길 것이다? 그거 가지고는 어렵다니까요. 여러분만의 가르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쁨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교육적 목표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네. 7번째, 아이 신발 잃어버릴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걷게 가게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거 질문합니다. 우산 잃어버릴 때 어떻게 할 거냐고. 또라이가 아니라 이런 얘기하면 절대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이거 증거 남는 얘기할 때 자꾸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상한 엄마들 우산 잊어먹었다고. 내 아이 우산 잊어먹은 거 돈 물어내라고. 아이 신발 잊어먹었다고. 이거 농담이라고 생각하시죠? 실제로 아이가 방과후 수업 때 신발 잊어먹었다고 갚아내라고 하는 학교 많습니다. 그거 누가 갚아내라고 해요? 교감이 전화해서
문제 일으키지 말고 그냥 엄마가 하도 난리치니 방과후 선생님 그거 책임지고 그 신발 그거 사내라고. 그런 엄마들 많아요. 꽤 있어요. 아이 다쳤습니다. 아이 다쳤으면 여러분들 그거 다친 거 아이 다친 거고 누가 보상해 줘도 돼요? 학교가 보상하는 거예요. 학교 안전공제라고 하는 보험이 있어요. 근데 그거 안 주려고 학교 아주 못된 학교들 선생님한테 계약서에 학교 교실 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책임은 당신 지라고 하는 그 계약서 쓰게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학교 계약할 때 뭐예요? 보험 끊어오라고, 상해보험 끊어오라고. 말 같지도 않은 짓거리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못된 생각을 할까요? 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요, 학교 보험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어떤 학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선생님 한 분이 그 아이들 전교생의 핸드폰을 걷었어요. 근데 핸드폰 다 잊어먹었어요. 곧 선생님 다 물어냈습니다. 예, 학교 공제보험 없었을 때. 예. 그리고 최근에 저희 카페에서 일이 있었었죠. 아이가 그 당연히 수업할 때 여러분 핸드폰 다 걷어야 됩니다. 아이들 핸드폰만 보거든요. 핸드폰을 걷어려고 했는데 핸드폰 안 냈어요, 어떤 녀석이. 근데 그 녀석이 수업이 끝났는데 잊어먹었습니다. 분명히 선생님은 핸드폰 내라고 했는데 애가 안 냈어요. 근데 잊어먹었어요. 학교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예, 물어내라고 선생님한테. 그럼 물어내야 됩니까? 물어내지 말아야죠. 그 왜 선생님 물어내요?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책임 없어요, 여러분. 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신발을 잃어버릴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신뢰하시고 가게 하면 되죠. 네. 엄마한테 전화를 제가 최대한 찾겠다. 최대한 아이와 함께 아이는 안전 귀가를 시키고 아이가 어떤 신발이었는지 동선을 확인한 다음에 제가 찾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찾고 하고 아이는 놀랄 수 있으니 보내고 어머니한테는 그 사전에 공지를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계속 말씀드리지만 원리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원칙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아이가 수업 시간에 오줌을 쌌어요.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1학년, 2학년 아이들 중에 그런 애 많습니다. 어떻게 돼요? 아이가 안 볼 수 있게끔 해서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이 물을 거기다 뿌린다던가 뭔가 아이들이 보지 않게끔 해서 그 아이를 살짝 데리고 나가야죠. 수업 중지하고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얘기지만 아이가 안 왔어요. 아무 연락 없이.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뭐 면접하고 다른 면접도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반드시 알아내야 됩니다. 전화하셔서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제 그 방과후의 정체성에 관한 얘기를 할 때 방과후가 교육이자 돌봄 기능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돌봄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전이 중요하거든요. 그 안전 중에 하나가 수업 시간에 애가 없어. 난 몰라. 뭐 애 어디가 있겠지 뭐. 큰일 날 일입니다.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아이가 핸드폰 있죠? 전화하셔야 돼요. 그럼 수업이 중단되고 안 되잖아요. 5분 동안은 무조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전화하고 있다고 교장 선생님들께서 왜 수업 시간에 전화하냐고 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자꾸 방과 선생님만 억울하고 열받는 일이 생겨요. 근데 안전해야 됩니다. 아이가 어디 있는지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강점이 뭡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자신의 강점 뭐예요? 라고 물어볼 때 계속 얘기하죠. 튼튼합니다. 뭐 머리가 좋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죠. 수업에서의 장점이죠. 그런 얘기를 반드시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계속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의 서류 그것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서 그것을 만들어내면서 여러분의 강점을 이제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것도 어떻게 1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만들어내야 면접에서 버벅거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재료비 이 얘기를 왜 해놓느냐 하면 요리 재료비 가지고 뭐라 하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정말 사실 있었던 일입니다. 세 분 앉혀놓고서 선생님은 재료비 얼마 받으세요? 저 10,000원입니다. 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뭐 30,000원입니다. 저는 뭐 5,000원입니다. 그럼 5,000원 되는 선생님
예, 자, 5,000원 선생님을 합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애들 입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학교는 대두 가지 마세요. 예, 아이들 입에 들어가는 재료비를 그걸 가지고 비딩을 하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학부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나요? 뭐 선생님이 뭐 3만 원 하게 되면 그거 띄어먹나요? 그런 자격 없는 학교는 가지도 마세요. 네. 그리고 또 젊으신 선생님들, 여자 선생님들 결혼하셨어요. 결혼 언제 하셨어요? 올해 초에 했습니다. 그럼 출산 임신 하시겠네요? 그럼 어떻게 대답하셔야 돼요? 네. 저는 계획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셔야죠. 네. 계획이 있습니다라고 안 뽑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안 뽑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방과 후의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컴플레인, 잦은 교사 교체. 예. 학교에서도요, 출산이나 임신을 앞에 두신 분들 절대 뽑지 않아요. 예. 그런 부분, 좀 아쉽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 혹시 그 면접에 관한 부분에 대한 질문은, 우리 그 Q&A 시간에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